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데뷔 25년 차를 맞이한 파페라 테너 임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삼성그룹에서 하는 영상사업단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카웃이 돼서 첫 데뷔 앨범, 국내 데뷔 앨범을 12살에 냈으니까요. 98년도의 일이네요. 그때 당시 K본부에 이소라의 프로포즈라는 정말 인기가 대단한 음악 프로가 있었어요. 심야 음악 프로였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역대 최연소 출연자로 출연을 해서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그 에비타 중에 나오는 그 아리아하고 그 넘버하고 또 제 데뷔 앨범에 있던 타이틀곡 데비 깁슨 작곡의 난 믿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첫 방송 데뷔를 한 것도 98년 5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 독집 앨범 나오고 2달 뒤에 바로 이제 K본부에서 방송 데뷔를 한 거죠.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인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이미 5살, 6살 때 이런 사생대회들 있잖아요. 무슨 소년한국일보 사생대회 이런 데에 나가서 금상도 타고 뭐 여러 상을 탔었던 것 같아요. 미술대회에서 이미. 저희 어머니는 일단 방목형이고요. 저한테 공부해라, 뭐가 되라, 성공해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저를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극 드라마를 좋아해서 고궁에 저를 자주 데리고 가주셨고, 제가 고궁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경복궁도 가서 비도 맞아보고, 뭐 창경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석조전에도 가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산사를 간다거나, 그래서 뭐 해인사를 간다거나, 합천을 뭐 보리암을 간다거나 망우남을 간다거나 뭐 그런 데를 자주 데리고 다녀 주셨고, 산과 들루 그리고 박물관 이런 데 많이 데려가셨고, 단 한 번도 이런 수학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긴 갔지만 제가 하기 싫다 그러면 단번에 그거를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강압을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오로지 제 선택이었고, 많은 분들이 의뢰 생각하시는 게 문화예술 또 예체능계 어머님들은 치맛바람을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뭐 내비게이션 맘이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반대예요. 제가 파페라,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택한 거, 바로 그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었고, 그때 당시 국내의 불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파이오니어, 프론티어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의 뭐 비난도 있고 굉장히 높은 잣대, 평가 잣대를 요구하지만 기준점을, 또 한편으로는 먼저 선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장을 또 빨리 장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명언이 항상 저한테는 소중하게 가슴 한켠에 아로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고 결국 그 가지 않은 길을 간 그 행위가 나에게 성공을 불러다 줬다, 이런 뉘앙스의 글이거든요. 무지개처럼 하늘에 고고하게 떠있는 그냥 대중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정통 오페라보다는 대중들과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 크로스오버 파페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 결정과 저의 그 디시즌 선택에는, 초이스에는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헌정사상 최연소 나이로 애국가 독창을 했었는데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안 깨졌거든요. 만 16의 나이로 이제 애국가 독창을 한 거니까요. 그때 당시 위성이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무려 140여 개국에 위성 송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외신이 보기에는 유교 사상이 진배하고 이렇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16살짜리 소년이, 그것도 변성기가 갓 지난 소년과 어떤 남성의 사이에 있는 목소리로 내셔널 언텀, 그 나라의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무언가 권위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시그널,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뭐 CNN부터 시작해서 BBC 월드뉴스, NHK, BS 이런데 다 저의 그 애국가 부르는 모습이 타전이 됐죠. 또 제가 애국가를 부를 때 그때 오셨던 뭐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히딩크 감독이라든지 뭐 고이즈미 일본 총리라든지 그때 당시 정말 기라성 같은 그 국가 원수들이 제가 노래할 때 애국가 부를 때 다 잡혔어요, 화면에.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취임식을 통해서 그 애국가 독창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네. 그런 고충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아무래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식당을 가서나 어디를 가서나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나이에는 일탈을 꿈꾸기도 하고 그 나이 때만이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챕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스킵된 게 굉장히 많죠. 소중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드라마 작가 김수현 선생님이신데 그 전설적인 작가님께서 저한테 야, 너 참 열심히 살았다. 예, 이 정도면 거의 팔순 노친네도 이만큼 이루기 힘들어.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왜 가끔 그런 질문들 있거든요. 인생에서 어느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10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지금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선택을 했을 거고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네, 저는 충분히 that's enough. 충분히 했어요. 저도 물론 스트레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안 받으려고 노력은 엄청 하는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타파, 스트레스 해소법은 OTT를 통해서 영상을,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극장을 정말 자주 갔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많게는 뭐 3, 4번을 간 적도 있고요. 심야 상영 같은 거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OTT를 많이 이용하게 돼서 세상에 볼 영화는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린 이미 이 세상에 눈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매사에 신중하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적어도 저는 그랬으니까.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이 꿈을 찾으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돈 벌고 싶어 하고 좋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왜 이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증의 관계죠. 예. 어떤 분들이나 자기 전문 분야 혹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직장은 애증의 관계일 거예요. 무대는 저의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애증의 관계일 수밖에 없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래, 누군가는 이 무대를 너무 서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렇게 무대에 늘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행운하다 라는 생각을 갖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다잡고 반성을 하죠. 저는 커리어를 15년 일찍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를 상상해 본다면 후회 없는 무대를 하고 싶어요. 아, 이제 내가 이 앙콜곡만 끝나면 정말 이 무대와 이별이구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죽으림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국가의 어떤 기념비적인 빅 스포츠 이벤트, 예를 들면 2002 한일 월드컵,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이런 국가의 아주 기념비적인 빅 스포츠 이벤트 개폐막식에서 애국가나 노래를 불러왔기 때문에 축하 공연을, 대회가를 이제 선창을 하고 독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기념식, 국가의 빅 스포츠 이벤트의 예술감독, 총예술감독 같은 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네, 목표가 있어요. 네. 저의 이상향이 있다면 그의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한 뮤지션이다, 음악가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그댄 내게 그런 사람